자, 또 괜히 막 절대값 들어가고 어렵지 않을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자, 기본적으로 요거부터 다시 가보자. 절대값 fx를 다룰 건데 절대값 fx는 얘의 결론은 이미 있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근을 다뤄요. 근을 다룬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게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거 결정하는 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제일 어려워.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로 근 하나짜리랑 두 개짜리랑 세 개짜리랑 이렇게 된 거랑 얘네들을 비교를 하고 찾아내면 돼. 그냥 그게 그 자체가 문제예요. 이게 핵심이야. 근데 이놈의 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어렵단 말이야. 내가 생각해도 제일 어려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미적분 문제, 그 해석 문제 거의 95%, 이 정도는 다 근에 대한 문제인데, 이 너희들도 이게 보였으면 좋겠어, 사실은. 그래서 이 근이 일단 첫 번째, 당연히 F알파는 0을 다뤄요. 당연히 F알파는 0을 다루는데, 물론 아닌 문제가 있어. 수능에 딱 두 문제 있어. 어떤 형태였냐면, fx 빼기 gx를 해놓고, 이거의 최소가 2다. 이거 미적분으로 새로 나왔어요. 수투는 아니고. 이거의 최소, 보통 이제 절대값이 되면은 이거의 최소값이 0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의 최소가 2란 얘기는 일단 얘가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게 f 함수하고 g가 되는 건데, 이게 0이 되는 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0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이게 0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f하고 g가 만나지 않는다. 이건 뭐 다시 쓰면은 fx는 gx잖아. 이런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가 2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얘는 이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은 이 점에서 최소가 된다라는 걸 가지고 푸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딱 두 문제 빼고는 없어요. 수능에. 절대값인데도 불구하고 이 근을 다루지 않아. 엄밀히 얘기하면 근을 다룬 거야. 뭐냐면 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은, 그러니까 기울기가 여기 뭐 알파라는 점에서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가 같은 이 상황이라서 도함수의 근을 다룬 거긴 하거든. 너희들도 이런 게 이제 보이면 좋긴 한데, 어쨌든 근을 다루는 거는 이제 뻔한데, 자, 이렇게 봅시다. 너무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되는 알파를 다루게 돼 있어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당연히 양수 부분과 음수 부분 둘 다 들어간 게 당연히 좋을 거고, 그렇지?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묻고자 하는 게, 뭐 우리가 수투에서 배우는 게, 이게 연속하니 연속함수를 만들어라 이런 것들도 나오고, 미분 가능한 함수를 만들어라 이게 제일 많죠. 그럼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가 되도록 만들어라, 뭐 이런 식의 시리즈가 이제 계속 이제 무한히 나와. 여기서는 뭐 끝도 없어요. 뭐 표현을 하자면은 너무나 많아. 이 모든 것들이 다 근에 이게 한 개, 두 개, 세 개짜리를 다루는 형태가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자, 요거 잠깐만 한번 설명을 하면, 여기가 원래 이제 기울기가 A라고 합시다. 얘를 접어 올려요. 얘를 접어 올리면 이렇게 뾰족한 애가 되지. 뾰족한 애고, 오른쪽에서 오는 기울기는 여전히 A인데,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가 돼.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데 만약에 같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A가 0인 상황이 일단 가능은 합니다. 기본적으로 달라. 아니 A랑 빼기 A랑 같을 수는 없는데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그 0 하나는 있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X는 여기 알파라는 점에서 여기에서 기울기가 0이 되면, 이렇게 0이 되면 얘가 접어지더라도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 된다. 이게 이제 기본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확장을 하면 이게 계속 변형이 돼요. fx 빼기 1 절대값이 얘가 뭐 미분 가능하게, 혹은 fx 빼기 f1이, 혹은 뭐 이 표현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fx 빼기 뭐 kt, 혹은 뭐 fx 심지어는 여기다가 gx를 집어넣어서 이런 애들 만들려면 더 많이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의 이제 결론은 여기에서 이게 양수냐 음수냐 이게 중요했듯이 이게 0이 이걸 다룬단 말이야. 그럼 이게 0인 거 다루면 되고, 이게 0인 거 다루면 되고, 이것도 0인 거, 이거 0만 다루면 돼요.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얘네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지 않아. 미적분을 그리라고 해요. 근데 수투에서는 그리라고 안 해. 수투에서 따지는 거는 fx는 1을 따지면 돼. 그러니까 f라는 함수랑
여기서 1이라고 하는 애가 이게 근이 이게 한 개인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는 점들에 대해서 이게 근이 하나짜리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상황인지 여기처럼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되면 이 점은 이제 미분 가능, 여기는 미분 불가능,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근의 개수를 따지라는 얘기야. 이 방정식을 풀어서 근의 개수를 따지라는 얘기예요. 수투에서는 이래. 이거밖에 못 내요. 그래프 자체를 그리는 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미적분은 이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그냥 얼마든지 미분을 할 수가 있어.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로, 요거는 뭐 똑같은 얘기니까 됐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고난이도 문항이 나오죠. t가 막 움직여. 마이너스 무한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막 움직일 때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여기서는 1개, 여기서는 3개, 여기서는 1개, 여기는 미분 가능, 여기 미분 불가능. 그래서 근이 하나짜리는 미분 불가능, 2개짜리는 미분 가능, 이런 거 따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3차원도 대충 이렇게 되고, 이렇게 gx가 뭐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되면 이게 g, 여기서 접했으니까 미분 가능, 요거 미분 불가능, 이렇게 따지라는 게 기본적인 수투에서의 아이디어야. 그래서 절대값 함수에서 뭔가 표현이 나왔다 하면은 대충 x좌표 그냥 막 근으로 집어넣고 문제 풀어도 돼. 뭐 아니 말고 막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1번 봅시다. 1번. 너무 유명한 문제인데 이거 프린트로 볼게. 채권창의 개수가 있는 3차 함수가 있어요. 절대값 fx는 오직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조건을 보고 f1은 0을 뽑아내는 거야. 이거 비포로 된 거. 그래서 이게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근이 있는데, x는 1이 근인데, 근이 하나짜리라는 얘기.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 이렇게. 그 다음에, 나에서도 또 근에 대한 얘기지. 나에서 도함수의 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근이 3과 5래요.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3과 5야, 3과 5. 뭐, 이 정도 그림은 그릴 수 있지. 그 다음에 식을 만드는 거 이제 그 다음 능력이야. 근데 하여튼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번에 그 3월 모의고사에서 22번에 나왔던 그 표현 중에 이게 fx 빼기 절대값 x 빼기 2면 x, 2x, 하여튼 뭐 이렇게 그냥 있다고 쳐봐. 그래서 여기 2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 점을 여기로 끌어갖고 이게 f2가 0이다라는 해석을 하게끔 했단 말이야. x가 2가 중요해요. 그런 중요한 점은 다 근으로 그냥 보시면 돼. 에라 모르겠다 하고. 뭐 그렇게 풀면 대부분 다 맞아. 수능에 이게 허점이 이제 그런 거야. 낼 거를 내기 때문에 요 2가 근이 아니고 3이 근이다 이런 걸로 표현하기 참 힘들거든. 자,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 자, 2번 갑시다. 2번. 자, 비슷합니다.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근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나가. 그 다음 3과 3과 5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자, 일단 근 하나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절대값 fx가 이놈은 여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야 돼요. 그럼 다른 근을 하나짜리를 가지면 안 돼. 하나짜리를 가지면 안 되고 무조건 2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돼요. 이게 알파. 그래서 fx라고 하는 내식을 요놈이 근이고 그 다음에 얘가 제곱이 근이 돼야 돼. 제곱이 참 몰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의 범위가 3과 5 사이가 된다. 나머지 계산만 하면 돼. 이 a는 이제 나누기 형태로 들어가서 f0분의 f'0이 돼서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a는 날아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알파만 남고 f'0도 계산하면 알파만 남아요. 여기 이거 집어넣어서 최대치에서 더하면 돼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근을 계속 다뤄. 절대값 fx는 얘를 계속 다뤄요. 그래서 근이 1개냐 2개가 돼야 되냐 이제 4차 함수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근이 3개가 되는 것까지 나오게 되고 이제 그것만 계속 그냥 주구장창 골라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스타일이 많고 유형도 많고 그래. 근데 내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 결론은 근이다.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많은 것들을 진짜 많은 걸 보지 마시고
그냥 뭐 다 근이네. 뭐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 자, 3번 봅시다. 3번. 자, fx의 최고창의 개수는 1이다. fx는 3차함수인데 x 세제곱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자, 나 조건에서 f0이 f'이면 요거 지난 시간에 설명 안 했지? 아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역사가 깊은 문제야.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자, 다시 이게 단계별로 좀 그걸 좀 문제를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2015년도 수능이야. 근데 2013년도가 12년도가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0이고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문제로 나왔어. 3점짜리로. 자, 이거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그림 그리면 돼요. 1. 근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근이면 근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냐 이거 따지면 돼.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0보다 크니까 당연히 중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이면 요거 두 개짜리 근으로 만들라. 이렇게 교육 과정에 근 하나, 두 개, 세 개 이게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 레벨 1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난이도가 높게 4점짜리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 기출문제 좀 많이 풀어본 사람은 알 거야. F1은 1에다가 fx가 x보다 크다로 나왔어. 그 다음에 제가 나왔고 저거 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수능이 이게 진화를 하고 있어 계속. 자, 이건 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단 이렇게 1,1을 찍어. 1,1. 그 다음에 x보다 크대. 이 점을 지나가는데 x보다 크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럼 식을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얘는 요 위에 있는 애는 x제곱에 뭐 qx 나머지 뭔가 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fx랑 x hx를 이렇게 잡을게요. hx는 fx 빼기 x fx랑 x의 관계에 있어서 얘가 1이라고 하는 애가 인수를 갖는데 이게 두 개를 가져야 돼. 3개도 아니고 이렇게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요거 그리면 요걸 그리면 hx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지. 여기 중근 접했으니까 hx를 그리면 hx가 이렇게 그려지지. hx가 똑같은 애예요 이거. hx 입장에서는. 근데 f 입장에서는 다르지. 당연히 fx라고 하는 애가 x 빼기 1의 제곱에 qx 더하기 x 이렇게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더 꺾어갖고 이렇게 나왔어. 자, hx를 x 빼기 f'x로 합니다. 자, 그럼 이 표현은 h0이 0이라는 표현이고 이 놈은 hx가 0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돼요. 물론 이거를 이제 알고 푼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야. 근데 이게 하여튼 만들어내는 진화의 과정이에요. 요거 다음 단계가 하나 더 있어. 요즘에는 이거를 흔히 fx랑 이제 gx를 넣고 너희들도 조금 전에 풀었어. 이거를 빼기 x제곱 빼기 x제곱 이런 함수를 찢어갖고 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걸로 이렇게 다시 바뀌고 있고. 하여튼 요 다음 단계는 다음에 또 해보고. 자, 하여튼 요거를 이제 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0에서 어떻게 돼? h함수는 중근을 가져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경계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보다 여기보다 큰 쪽에서는 무조건 다 양수에서 그려져야 되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는 이제 그려질 수 있어. h함수가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왜냐면 f가 3차, 2차, 3차에서 2차 빼봐야 3차. h가 3차니까 근을 무조건 하나를 더 가져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 수능으로 치면 이제 경계성 문제라고 이게 알파가 마이너스 1까지 될 수 있어. 이렇게까지 돼요. 이 알파 입장에서는 얘도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냥 아무리 돼도 상관이 없지. 알파는 그냥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 경계가 돼서 이놈이 이제 수능에서 원하는 답이 되거든. 그러니까 수능이 항상 이런 표현을 어떤 것에 최소, 어떤 것에 최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식을 만드는 게 문제가 돼요. 식이 어려워, 식이. 물론 이게 센스가 있어서
여기 있는 애가 이제 식을 만들면은 x 제곱에 x 빼기 알파. 얘를 가지고 fx가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알파 점을 이렇게 빼갖고 이런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웬만한 역산에 대한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지 않은 이상은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다가 ax의 제곱 bx 더하기 10 이렇게 해서 미분해서 개수 비교를 하거든 보통. 근데 이게 이제 수능에서 하여튼 나왔는데 원래 내면 안 돼요. 이게 이 구조가 대학교에 있어. 대학교에 그 테일러 구수랑 뭐 매크롤린 구수 배우면은 저 표현이 막 나와. 근데 이게 너희들이 이제 배운 영역 안에서는 수연에서 저런 게 있습니다. 그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2 이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차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축차. A3은 A2 더하기 2고요. A4는 A3 더하기 2고 A5는 이거 왜 쌓는 거야? 왜 쌓는 거지? 한 번에 다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없애는 목적이 있잖아. 요놈도 그렇게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수열 느낌으로 얘네들을 이제 느껴보면은 이렇게 없앨 수가 있어. 자, 다시 F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돼요. X의 세제곱 빼기 알파 X의 제곱을 한번 미분합니다. X제곱에 2알파 X 한 번 더 미분해. 세 번 미분한 건, 두 번 미분도 본 적이 없는데 세 번 미분을 그 다음에 적당한 점에서 더해. 없어지고 그러니까 fx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야. fx를. 이건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그냥 세 번 미분하면 돼요. 자, fx가 x 세제곱으로 시작을 했어. f'이 3x 제곱이에요. f 두 번 미분한 거는 6x예요. 세 번 미분한 거는 6이야. 이게 6이야. 됐지? 그럼 f에 대해서 알파에 대한 온전한 식으로 나오게 되고 알파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거기다가 알파를 딱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식을 만드는 게 이게 조금 귀찮은 형태가 되는데 하여튼 경계가 그냥 답이라고 생각하고 알파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다들 그렇게 맞춰왔어. 이때 수능 맞춰온 친구들이 다 이렇게 맞춰왔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3중근 한번 가봅시다. 4번으로 가볼게요. 이게 절대값이 나오면 그래서 이게 그냥 땡큐다 하고 그냥 근 개수 이거 잘 찍으면 돼. 자, 4차함수인데 fx는 2에서 그 값을 갖고 모르겠어.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도 모르겠고. 자, 이거 나오죠. fx 빼기 f1. 자, 얘가 x는 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데. 그럼 x는 a에서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돼? fx는 f1. 네, 근이 a가 하나짜리 근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짜리 근. 이 4차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4차함수를 그려서 근이 하나짜리 얘만 여기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고 다른 데서는 또 미분이 다 가능해야 될 거야. 자, 이게 수능에서는 4차함수를 개형을 딱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된 4차함수랑 요렇게 된 4차함수. 이거 딱 두 개만 생각하는 거야. 다른 거 생각할 다른 개형이 나왔다고 하면 빨리 버려. 그냥 버리는 게 맞아. 풀지 말고 버리는 게 이득입니다. 다른 데 신경 쓰는 게 더 맞아. 그러니까 수능은 100%였어. 수능은 개형 요거 딱 두 개만 나와. 평가원은 가끔 이상한 애들 나와요. 자, 일단 얘로 가봅시다. 완벽하게 대칭인 상태로 1을 위치를 잡아볼게. 근이 이제 한 개, 그러니까 1을 이런 데 한번 잡아봐. 1을 이런 데 잡으면 이게 F1이 되고 만나는 점이 여기 근 하나니까 이게 두 군데서 미분 불가능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두 군데서 미분이 불가능해져요. 이런 데 집어넣어도 최소 두 개고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은 이건 미분이 다 가능해져 버리고 애초에 안 돼. 이게 이런 개형은 안 돼요. 자, 그럼 탈락. 그래서 찍는 게 수능형은 그래서 찍어야 최대한 잘 찍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데 하면 두 군데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F1이.
요런 데도 안 되고, 요런 데는 미분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아. 자, 여기를 1로 잡아볼게. 그럼 이게 F1인데. 그러면 2에서 미분이, 2에서 극값을 갖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1의 위치를 바꿉니다. 여기로 1을 바꾸죠. 예. 여기를 1로 하면은 여기가 2가 되면 되지. 여기 1, 2. 가능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4차함수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3대1 이용해서 여기를 찾아내면 금방 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는 이 절대값 속에 있는 애 방정식을 풀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결국 방정식 풀어. 근데 그 근이 하나짜리니 두 개짜리니 세 개짜리니 요것만 계속 고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고 6번 볼게요. 6번. 요것도 실험 안 했지? 처음 하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는 요 문제나 6번으로 되어 있는 요 문제나 이번에 이제 3월 모의고사로 22번으로 나온 문제나 그냥 똑같은 것 같아. 내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너희들은 이게 뭐 모양도 바뀌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같아 이럴 수 있는데 왜 똑같은지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 어떤 의미에서 똑같냐면 결국 근을 다루고 있고 근에 대해서 한 개나 두 개나 따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만 잘 따지면 되는 거라 그 상황만 잘 엮어내시면 이게 똑같은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1이 경계예요. 그 다음에 얘가 미분 가능이야. 그 다음에 H 여기서 또 나오지. H0이 0입니다. H2는 5. 자, H0부터 가봅시다. 근이니까. H의 근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죠. 0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F0 빼기 G0이 0이니까. 여기 문제 다시 너무 급했어. F는 최고차이 계속의 1, 3차 함수. GX는 직선 1차 함수예요. 계속 얘기하던 거 있죠. 3차 함수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곡선과 직선이 나오면 뭘 먼저 생각하라? 접하는 상황을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 이 문제에서 감히 곡선과 직선이 나왔을 때 접하지 않는 상황으로 문제를 만들려면 너무 힘들어져요. 이게 교육 과정에 하여튼 곡선과 직선이 접하는 상황이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일단 3차 함수에 자 이렇게 해봅시다. 3차 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간다고 칠게. 안 접했어. 0에서 만난 거지. 만났어. 여기를 0이라고 해볼게.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게 근 하나짜리니까 이 절대값이 여기서 미분 불가능해져요. 그치? 여기서 꺾여. 미분 불가능해. 당연히 여기를 0으로 해도 안 되고 여기를 0으로 해도 안 돼. 그러니 여기서 숨어있는 조건이 어떻게 돼? F'이 0 빼기 G'0이 0 이게 숨어있는 거야. 중근이에요. 다시 3차 함수가 있는데 0이 이렇게 되면서 직선과 이 곡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접하는 상황. 이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다시 0에서 근이야. 0에서 근이에요. 근이 하나짜리니 아니면 이렇게 두 개짜리니 이걸 묻는 거야. 하나짜리니 두 개짜리니. 그래서 이게 수능 때 있잖아. 이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게 뭐 하나인지 두 개인지 알게 뭐야. 너무 어려워 해석이. 그럴 때 그냥 대충 찍어서 그냥 이렇게 접하겠지 하고 답을 내서 그렇게 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상위권 그냥 진짜 1% 안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다 그렇게 풀어오고 안 되면 수능이 다시 이쪽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자, 하여튼 여기 접했어. 자, 그러면 다시 1의 위치를 또 상대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1이 여기 들어가면 안 돼. 1이 여기 들어가면은 1이면 직선과 곡선이 또 만나.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여기 또 만나면 이게 여기 꺾인단 말이야. 미분 불가능해져. 안 돼. 그럼 이런 건 안 되고 여기에 1이 들어가야 돼. 1.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왜 끝나? 이게 절대값이 나왔는데 우리는 직선과 곡선이 접하는 걸 알았어. 중근을 가져요. 직선이 위에 있지? 직선이 위에 있어. 곡선보다 위에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절대값을 그냥 벗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gx가 위에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아주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져요. 여기서 이제 따지는 거는 이제 왼쪽에서 미분 가능한 상황이고 오른쪽에서도 미분 가능한 상황인데 1에서가 이제 모르는 거지. 1에서 이제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죠. 1에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려면 첫 번째 연속 1 집어넣어. G1 빼기 F1이 위에 아래 그 다음에 F1 더하기 G1. 두 번째 미분 계수. 왼쪽에서 오는 미분 계수랑 오른쪽에서 오는 미분 계수 같게 만들면 돼. G' 빼기 F'1 F'1 G'1 그 다음에 이 조건 하나까지 써서 마지막에 식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F랑 G 곡선과 직선이 어떤 상태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어떤 상태냐 접한다. 그래서 통에서의 어쨌든 통계가 곡선과 직선이 나오면 100% 접했으니 앞으로도 접할 가능성이 무지 높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계속 곡선과 직선이 나오면 일단 접하는 거 생각하라고 하는 게 뭐 이런 이유야. 그러니까 그 기출문제를 풀면 풀수록 계속 이게 느껴져요. 기출문제 아닌 경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개밖에 없어. 곡선과 직선은 무조건 접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게 아닐 수도 있지. 당연히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접한 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이걸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아닌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기준이 접하는 거 등호 상태부터 해보세요. 일단 여기까지를 하고